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조 3천억 원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이 증가폭은 2분기 대비 6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가계신용은 1조 875조 6천억 원으로 2분기 말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공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 사용 내역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대폭 인상되어 많은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재테크 상품을 사지 않았으며 국고채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경향이 있고 이자 수익은 대부분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현금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여러 차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최근 시장 상황과 수익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3% 상승했고 코스닥은 0.17% 상승해 두 시장에서 총 1,100개에 가까운 주식이 상승의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근본적인 영향이 있는데, 먼저 첫째는 오늘이 미국 추수감사절이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하였으며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 내일 우리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어젯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사전 발표했는데 그 수치가 지난달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인데, 이는 현재 미국의 경제 성과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미국 증시와 똑같은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저희에게 데이터 악재가 있어도 시장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시장 변동성은 실제로 매우 작습니다. KOSPI 지수는 2507에서 2522 사이에서 등락하는데 변동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는 안정화되고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시장에는 일부 이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의 추세는 좋지 않으며 오전에 상승 조짐이 일부 나타났으나 기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 결국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앞서 하향 추세선을 고려하면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폭등하여 해당 위치를 돌파할 수 있다면 나중에 조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저항선 하방에 머물면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으며 코스피 200 지수의 하락 추세선이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 추세선 근처에서 상승했지만 실제로 돌파하지 못하면 이후 추세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장은 추세선 부근까지 상승했으나 결국 돌파에 실패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핵심점에 도달했으며 이 역시 1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성공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식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상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미국 주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를 따라가지 않았으며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짐으로 볼 때 지난주 기관들의 대규모 매수는 단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으며 향후 주식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 약세장과 주식시장이 하락할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제 예측은 하락장에서 변동성 있는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주식시장의 추세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 발행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 2021년 하락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발생한 상승은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잘못을 인지한 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재개하고 바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주가가 상승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이르면 내년 3에서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영되었지만 이는 단지 시장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근접할 때까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 연방준비제도회 관계자와 관련 회의록에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투자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때문에 곧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변동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곧 인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승의 기본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즉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며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신감을 잃어 시장이 다시 하락세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락장에서의 1차 변동 추세입니다. 종합해보면 20에서 22년은 시장의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해였고 이 3년 동안 주식시장도 가장 큰 등락을 겪었습니다. 이 3년부터 24년까지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주식시장의 등락폭은 줄어들고 실제 추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준의 진짜 목적이 세계 경제 위기를 유도하여 많은 국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많은 성장주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배당금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장형 기업의 경우 아직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 회사의 이익이 모두 현금화되므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많은 성장주는 충분한 대량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의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성장 잠재력도 확실하며 더 많은 대량금과 보너스를 기꺼이 지급할 니즈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가치도 높고 관련하여 문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 사업이 포화 상태이거나 지속적인 성장 속도가 느려 혹은 주기성 업계거나 최근 2년간 수익성이 일반적이거나 등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고배당, 고성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목 선정에서 회사 자체와 전반적인 환경이 중단기격으로 좋은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술적인 관점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오늘 3가지 종목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로봇 업종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전반적인 추세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77,810은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금일 상승폭이 제한되어 급격한 반등에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변했습니다. 포지션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금은 포지션을 줄여야 하므로 내일 시장 상황을 토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절매 구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연속성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리오 237,880으로 이번 주 십자형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큰 양봉을 형성했으며 저희가 가장 빨리 매수한 시기는 8월 말이었고 가격은 약 25,000이었습니다. 2달 이상의 변동과 증가 끝에 약 15에서 2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수익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시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수익이 충분하다면 첫 2주 동안 시장이 33,000까지 오르면 우리는 바로 해당 종목을 매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화장품 테마에서 클리오의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으로 장기주가 추세가 비교적 좋고 월봉도 전반적으로 돌파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도 좋은 편입니다. 월봉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월봉에서 과거 양봉의 2개의 저점을 장단기 경계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경계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 7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 롱숏 경계선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따라서 지난 1년간 시장 상황은 매우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시장에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4만까지 오르면 전체 수익은
60%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102,040입니다. 지난주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고점을 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암호화폐계에 큰 악재가 불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했고 현재 BTC는 다시 한번 상승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BTC가 상승 기간 동안 위메이드도 반등을 시작했지만 반등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 여전히 저항선 하락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황 즉 6만을 돌파한 후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및 해운 업계의 주식도 관심을 가렸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업의 모든 종목이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운업은 상대적으로 표준적인 가격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매우 성숙한 산업이므로 해운회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흥하해운 영영328형은 어제 상한가를 쳤으며 오늘은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하루만의 큰 폭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으며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전날 상한가가 정말 중요한 좋은 소식 때문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적극적으로 주식에 쏟아부을 자금을 유치하거나 소액의 돈으로 주가를 조작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바꾸려면 주식 가치가 단기 급등과 급락에서 벗어나 월봉과 같은 더 큰 주기에서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식의 시장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소형주가 5천억 원에 도달한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봉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주가가 일정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추세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 종목을 공부할 때 시가총액이 많이 낮은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증가폭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호재 소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신호를 얻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추세 또는 심지어 전체 대규모 주기의 추세를 기다려야 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추세 신호에 대해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주목하세요. 어제 주식시장 수익 계획을 발표한 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올해 많이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종목을 높은 가격에 매수한 후 반등 없이 하락했는데 지금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9월부터 지금까지 투자시장에서 손실을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큰 돈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애초에 별로 낙관적이지 않은 통화정책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원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 돈을 잃었습니다. 현재의 시장 환경에 직면하여 우리는 종종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우리는 10년 만에 보기 드문 시장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시장에도 이러한 시장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자산 배분을 하는 것 외에도 주식시장에서 또한 약세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것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시장이 이러한 환경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는 이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 추세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시장 환경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신뢰에 대해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주식시장 수익 계획을 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주식시장 수익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투자해서 안전한 탈출구를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돈을 잃지 마세요. 모두가 이미 작년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빠른 반등이 지나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지만 작은 수익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계획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은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매도하지 않고 며칠 더 기다려보니 결국 당일 매도한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더군요. 이는 강세장에 가장 적합한 장기 포지션 보유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장기간 보유해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계획의 두 번째 항목은 중요한 원칙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식 운용은 반드시 익절과 손절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 손절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올해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손절매 없이 장기 보유하는 것은요. 우리는 2차 전지와 초전도체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종종 30%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정확한 최고점에 더 일찍 매수했다면 주식은 절반 이상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패닉이 계속되는 매도 시장에서는 주가는 점점 더 하락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이럴까요? 이 종목들은 사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민족이다. 우리가 그것을 샀을 때 추세도 매우 좋았습니다. 매수 후 실제로 지수와 시장보다 강하고 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끈 것은 계속되는 패닉 매도와 시장 하락 때문입니다. 내려가기는 쉽지만 내려갈 땐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EXIT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점점 손실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익절을 설정할까요? 최근 시장에 많은 분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번 반등 논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논리라고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중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애초 이런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문제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가 있나요? 모두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자국 재정에 피해만 줄 뿐 충분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 순간에 언제든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오르던 개별 주식이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시장 기회만을 포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적시에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돈은 벌 수 있고 다 합치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손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격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시장 수익계획 세 번째 항목은 보유관찰 기간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설정한 기간 내에 시장이 오르지 않고 하락해도 관계없이 매도합니다.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은 1거래일 이내이며 때로는 장중거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최대 2에서 3거래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동 스윙 트레이드에 대한 제가 기존에 말한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저희 철칙은 3초 이내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10초 이내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손절매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많은 큰 손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평균 63%의 승률로 매일 150만 원을 매우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의 현재 시장 상황에도 적용되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더 많이 벌기 위해 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 네 번째 조항은 운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액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장 상황에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추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KOSPI 목표 수준이 곧 도달하고 시장은 끊임없이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꽤 좋은 일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금 벌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이다. 300만에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유리해지면 700만에서 900만 정도는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수익을 쌓아보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위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 다섯 번째 내용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투한익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바로 해야 하며 제 지시가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를 봤을 때는 주가는 이미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아져 있으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높이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 수익계획 여섯 번째 핵심 내용은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셨나요? 주식은 종종 개당할 때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가 있을 것이며 특히 외국인과 제도적 지원이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 요인은 변화무쌍하고 자금도 자주 순환되기 때문에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이 시장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 회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은 변동성이 가장 크며 시장은
획기적 유형의 가격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 장 마감 전이 시장 심리가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점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5분 단위의 추세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매수는 장 막바지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오전의 가격 돌파를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LS ELCTRIC의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거래일에서 아래와 같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1점 오후 장 마감 전 중요한 지지선 상방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점 오전 장 개장 이후 주가가 돌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초단기 상승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점 오전 대강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의 변동폭이 커 지지와 저항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기회가 되는 몇 가지 추세 기회만 잡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후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매수하게 됩니다.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면 다음날 하락세로 개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매수했던 주식이 수익, 손실과 관계없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한다면 어제 매수한 주식이 다음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점 상승 후 하루 중 변곡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하락할 준비가 되면 바로 매도하세요. 주식시장 수익계획 7번째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종목 선정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주식시장 수익 플랜이 완벽하게 돈을 버는 것이라면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대부분의 주식의 추세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목의 추세는 현재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패닉 매도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전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단기 거래에 적합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상승기에 더 안정적인 내용들인데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레버리지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증가 폭이 작아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상승한 인디 종목이며 만약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저희는 시가총액과 인디 종목인지 여부만 고려하고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끌어당김을 따라가기만 하면 작은 이익을 내고 달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 강세 인디 종목은 어떤 주식일까요? 단기적으로 추세에 역행하여 상승하는 주식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주식 또는 변동성이 큰 시장 범위에서 상승세로 돌파하기 시작하는 주식입니다. 자체적인 독립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지수가 도와주고 돌파할 수 있고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 하락에 관계없이 추세에 역행하여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인기 종목을 우리가 운영하려는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식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다음 숏 포지션을 취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즉,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종목을 다룰 예정이며 다음번에서는 모든 단기 강세주 형태를 천천히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시장 수익계획 1호까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먼저 몇 가지 강력한 인디 주식을 선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 마감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 매수 비용은 얼마이며 매수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다음날 매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몇 번 연습을 해서 다들 능숙한 뒤에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좀 더 확실할 때 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자금에 대해 책임을 갖고 본인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자신의 자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3년간의 주식시장 추세를 리뷰하고 통화정책 예측을 기반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바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실제 기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다음 세 가지 종목을 추적하고 분석했으며 계속 해당 신호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 적합한 최고의 거래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주식시장 수익 계획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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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밤의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 봅시다. 이전 득속한 약세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고 실제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환경은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생각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 커뮤니티가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는 계속 유지하고 작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 공격적으로 공격해 큰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장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추수감 화절입니다. 시장이나 경제 데이터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계속해서 동향 분석과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국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